자, 이번 시간에는 제 실기 제23강입니다. 실기 23강,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는, 칠판 보세요. 내국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지금 여기 나오는 글자가 취득이라는 글자도 나왔죠. 사는 거나,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제 임차. 이번 시험에 이제 임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취득도 나오고, 임차도 나왔고,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요건데, 얘네들 중에서 얘는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80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한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하죠. 업무 사용 비율만큼의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이 뭐 100%면 전부 다 비용 인정이 될 것이고, 90%면 이제 10%는 인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겠죠. 업무 사용 비율로 따지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업무 사용 비율로 따지게 되고, 감가상각비만은 한도로 한 번 더 따지기 때문에 얘를 세무 조정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아까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했고요. 선금 불산입하고 기속자에 따라 상여도 처분할 수도 있고 배당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소득 처분한다. 자, 배당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란 이제 모든 것을 다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하나입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용 승용차. 자, 승용이란 말 아시죠? 승용차.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1000cc 초과를 의미를 합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에 이제 저촉되지 않고 그냥 다 비용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키겠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업무용 사용금액. 일단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일단 가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송금불산이에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에요. 임직원 전용 보험. 임직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회사 명의로 차를 뽑아서 그 가족이 몰고 다니고 하는 거 있죠. 딸이 몰다든지 아내가 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임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몰 수가 없어요. 무보험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일단 경비 인정이 되고,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송금 불산입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무조건 가입했다라고 나와요. 했다라고 나오고, 자, 그것을 이제 운행 기록지에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나누는데, 운행 기록지를 기록하지 않는 문제는 지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는 전부 다 운행 기록지 기록하는 걸로 나왔고, 기록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는 그냥 인정돼요. 근데 내가 1년간 비용이 아까 감가상각비 한도도 있지만 임차료나 유류대나 또는 수선비나 여러 가지 등이 나오죠. 맞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1,500만 원까지만, 즉 1,5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굳이 운행 기록지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내용상으로는. 운행 기록지 기록인데, 기록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통계적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감가상각비 800만 원 정도의 5년 차면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5840. 그러면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의 가액이 넘는 차들은 운행 기록지를 좀 기록하고 하는 게 안 낫겠는가. 또 많이 몬다면 차를 유류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 아반떼급. 자, 아반떼나 이제 소나타급 같은 경우에는 2000cc 이하의 차량 금액이 조금 작을 때는 또는 많이 안 본다면 1년에 1,500만 원만큼 안 나간다면 굳이 기록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제는 운행 기록지 기록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한다면 이제 비율로 계산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귀찮은 게 아니죠. 일단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차량이 2016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이슈가 되었어요. 2016년 때도 이제 얘가 이슈가 되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제 기억상으로는 업무 전용 보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인 적용은 좀 처음에는 좀 삐끗삐끗했었습니다. 운행 기록지가 뭐냐,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교육도 좀 실시가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혼란이 생겼다가 지금 이제 점점 적용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이제 전산세무 1급에도 시험에 나오게 됐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작년도 말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죠. 2016년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무슨 방법을 무조건 써야 되냐면 정액법. 그림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눈 것처럼 보이죠?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똑같은 비율로 보이죠? 무슨 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해요. 정액법. 자, 그리고 여기에 8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8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1년에 한도는 얼마까지? 800만원까지.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5년으로.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5년. 5년에 800만원이 일단은 현재 규정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 등등등. 예전에 차량 운반구도 정률법을 썼죠. 맞죠? 통상적으로 무신고시는 정률법을 쓰는데 얘만은 정액법. 두 번째는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연수 몇 년? 5년. 반드시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신고조정상이에요. 신고조정.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강제상입니다. 그 이상 감가상각 안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이거를 강조 안 했는데 얘를 좀 강조 좀 할게요. 예. 렌탈을 하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렌탈을 한다라면 이제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렌탈을 하면 구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죠. 맞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임차료 있죠.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임차료의 70%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렌탈 시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비, 수선 유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선 유지비라는 것이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수선 유지비라는 게 차에 대한 렌탈에 대해서 수선 유지비 측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오죠.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임차료의 그냥 70%로 본다. 아예 이렇게 딱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임차료의 70%를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차료 보험료나 자동차비를 뺀, 자동차세를 뺀,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그냥 순수한 임차료입니다. 순수한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취득가액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1년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800만 원. 자,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1년의 한도가 어쨌든 간에 800만 원이란 말이야. 자, 800만 원이 됐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만큼의 감가상각비를 하게 되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 이런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그 다음에도 내가 천만 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천만 원,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나누기 내용연수 5년을 하게 되면 한 해에 얼마씩 되냐면 2천만 원씩 되는 거죠. 맞죠? 계산이 잘못된 5천만 원 할게요. 5천만 원 하면 천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벌어지는데 무조건 한도 초과가 발생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한도 초과가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 그다음 이렇게 돼서 또 한도 초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만큼 한도 초과가 5년째 되는 날 그 다음에도 이제 한도 미달이 발생되는 거죠. 맞죠? 그때 송금 산입 유보 감소를 합니다. 그때 송금 산입 유보 발생. 그러니까 얘가네들이 6년 차에 드디어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겠죠. 6년 차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다가 추인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어쨌든 내용상 이런 거예요. 6년 차부터 송금 산입하다가 얘가 10년 차 될 때까지 만약에 전부 다 감가상각 유보가 잔액이 남아있다면 전액 다 그냥 추인해서 없애버리겠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보라는 개념은 어떤 때 개념이 나오냐면 자산일 때 유보가 처리가 되죠. 자산일 때. 그런데 렌탈이라는 것은 내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유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똑같이 하긴 하는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요. 감가상각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했다가 추인할 때도 되게 웃기죠. 유보 감소의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기타로 처분해요. 얘는 이제 모양상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 차일 때는 유보 발생에서 유보 감소로 떨어지는 형식이고 내 차가 아닐 때는 기타 사회 유출에서 기타로 처분합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나왔어요. 얘는 시험에 나왔어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프로그램에 F3 누르고 진입답 하면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는 유보 발생으로 나오고 한 라인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맞출 일은 없어요. 렌탈일 때는 그냥 유보가 아니라고만 생각해 놓으시면 문제에서 틀리지 않아요. 어차피 제시가 두 가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한 개는 유보고 하나는 기타 사회 유출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안에 깔리면 되겠죠. 자, 요거 꼭 기억합시다. 얘는 정액법 빨간색 5년 그다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 1년 한도에 얼마까지? 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강조 안 했었는데 임차료의 70% 요거. 그런데 이거 굳이 기억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 치러 갔는데 컴퓨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렌탈비를 내가 1000만 원 딱 넣었더니 옆에 감가상각비 칸에 700만 원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700만 원의 의미는 이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렌탈비가 2000만 원 딱 했으면 얘가 얼마 찍히겠어요? 70%니까 17에 14, 1400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00인데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800까지잖아요. 그러면 800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즉 600이에요? 그럼 600을 뭘로 처분한다고요? 요걸로 처분한다고. 이해가십니까? 추인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그렇게 알고 푸는 거라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라 좀 차이는 있겠죠. 요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차적인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감가상각비 1000, 기타 비용 800, 업무 사용 9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깝니다. 여기는 이제 유류대, 뭐 여러 가지 수선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10%는 불인정이죠. 여기 10%가 얼마죠? 100만 원. 자, 요거 100만 원 불인정. 요거 10% 얼마죠? 8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은 이 더하기 한 180만 원은 송금 불산이 일단 어디 누가 썼는데 대표이사가 사용했죠. 송금 불산이 뭐로 처리한다? 상여로 먼저 처분합니다. 얘가 1차 세무조정입니다. 얘가 1차 세무조정이니까 요것이 답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2차 세무조정 들어가 볼게요. 2차 세무조정은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큼은 이제 업무 사용 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비 인정 금액이 얼마로 떨어졌냐면 900으로 인정이 됐겠죠. 900만 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까지죠? 8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2차 세무등이 성금 부산이 100만 원 유보.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얘가 렌탈일 때는 유보가 아니라 기타 사유일줄로 처리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값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나 감가상각이나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일단 처분 손실이라는 것은 내가 차를 매각한 경우죠. 매각하면 유형사상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한도가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 넘어가 만약에 처분 손실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5천만 원 전부 다 비용 떨지 못하고 얼마만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800만 원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하면서 소득 처분할 때는 기타로 처분한다 돼 있다. 맞죠? 되게 웃기죠? 근데 모양은 아까 렌탈이랑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10년이 도달할 때까지 그 금액이 남아있다면 전액 다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유보입니다. 느낌은 유보 발생시켰다가 유보 감소시키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내 차가 아니니까 똑같이 렌탈한 거랑 똑같이 기타 사유일줄로 처리했다가 기타로 추인하는 형식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업무용 승용차는 내국 법인이 취득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로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한다. 맞죠?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죠? 자, 세 번째,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5년에 그 다음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거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 나왔던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 원 초과한다면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송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맞죠? 또 맞는 말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년 1월 35인승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차량이다. 업무용으로 구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승용차 관련 비용은 원칙상 전액 다 무조건 송금으로 불인정한다. 맞죠? 그리고 항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상여로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배당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당해 승용차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용연수 몇 년? 5년. 무슨 법? 장애법. 내가 결산 조정에 관련된 것이 상관없이라는 말은 내가 장부에 어떻게 기록했던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의 장애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 가입했다. 오케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라면, 근데 실무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무조건 경비 처리하겠죠. 근데 이제 뭐 책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이외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주 나오는 단어죠.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서 전부 다 처리한다. 이것에 대한 한도는 없어요. 감가상각비만 한도가 있고 나머지는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아이고 수고하진 않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93회 기출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93회입니다. 93회. 93회 전산세무 1급.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문제 오픈하셨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요. 출발 잠깐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막 풀고 나가다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여기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이렇게 문제 풀고 나가다가 세무 1급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이때 회사 코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코드를 잡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나 뭐 여기를 클릭하시면 따닥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나오죠. 얘를 해강 산업으로 문제를 바꾸셔야 돼요. 전산세무 1급 문제 풀 때는 합해 문제랑 연동이 안 돼요. 세무 2급까지 문제 따로, 세무 1급 문제 따로. 해강 어느 회차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로 이제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조금 읽어보고 문제는 나중에 가릴게요. 2019년 2월 12일 날 대표이사의 전용.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상여로 처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맞죠? 5인승 승용차 22조 8518을 대여 캐피탈로부터 렌트를 했습니다. 이 차량이 구입한 차가 아니라 렌트로 했다. 즉 감가상각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일주일로 처리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렌트료는 매월 2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죠, 얘가? 1년에 2,400. 2,400에 얼마까지가 감가상각비 인정이죠? 70%. 2,400에 70%면 대충 계산이 27에 14? 1,680만 원. 계산기가 좀 다르신가 보네요, 저랑. 1,68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하고 알겠죠? 넘어갔죠? 유료대가 있고 임차기간이 있고. 자, 내릴게요. 그래서 이게 다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전월 2월 누적거리에 출퇴근거리 5천. 출퇴근거리도 포함이 됩니다. 출퇴근거리 뺀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업무 외 거리가 1,000이고 단기 총은 6,000이다. 이렇게 되고. 운행기록지 작성했죠? 그래서 코드 00001에 판매관리비 차량으로 등록할 거.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해라. 하고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은요, 지금 답에는 안 나오는데, 이 다음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요. 사실상 연동이요. 여기 보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 있죠. 여기도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도 연동이 되는데, 답에서는 제시를 안 해요. 답에서 제시를 안 한다는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무 1급 문제를 풀면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동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있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죠. 지금 현재 문제에서 제일 아랫부분 여기로 갈게요. 요거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 번호 몇 번? 1번. 자, 코드 번호는 1번. 차량 번호 22조 8518. 차종은 차종이 안 나오지? 그러면 그냥 5인승 승용차 할까요? 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사용. 자, 여기서 이제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 F2 누르시고 차량 운반구. 여기서 불러집니다. 여기서. F2 눌러서 불러와진다고. 이해가죠?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근데 등록 안 했으니까 안 불러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지금 답지에 제시된 금액도 여기 보면 빠져있죠?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을 안 했나 봐요. 여기 승용차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승용차 되어 있고. 그 다음, 취득일자 거기 있습니까? 2019년 2월 12일이라고 문제 나오죠? 2019년 0212 이렇게 잡아주고 몇 번대죠? 이러면 800번대. 얘가 원래는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놓으면 불러오면서 얘가 저렇게 자산성이 같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사용자 부서는 없고 엔터. 직책은 대표이사. 사용자 성명은 이한강. 없네. 이한강.
자, 임차 여부는 여기 렌트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임차 기간.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적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다 했죠.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임차 기간과 보험 기간이 같아요. 맞죠? 여기 임차 기간과 보험 기간이 같죠?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여기 2019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0일. 보험이 2년씩 가입하나요? 예, 그렇다고 보고 운행 기록 여부, 전월 이전 똑같이 적으면 돼요. 적고 출퇴근했고 출퇴근 거리 5천 맞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게 맞겠죠, 맞죠? 그렇다고 보고 끕니다. 끄길게요. 일단 입력하라는 거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 이제 불러오기 합니다. 불러오기를 하니까 쫙 불러와져 있죠. 이제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단기 총 주행거리 6천으로 하시면 되죠. 6천. 그리고 출퇴근 거리와 출퇴근 외 업무 거리가 1000이죠. 맞죠? 이것을 그냥 6천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출퇴근 거리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규정에.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 되는 거지. 맞죠? 100%. 취득가액 없죠? 여기 볼게요. 자, 취득가액 없죠? 맞죠? 취득가액 없으니까 엔터. 자, 여기 임차료에 지금 현재 200 곱하기 12 2400을 넣으면 이제 13번이 자동 계산이 딱 돼요. 딱.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680이 왜 나왔는지만 이해하면 돼.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맞죠? 그래서 엔터 유류비가 360만원. 지금 보험료와 수선비는 제시되지 않았죠? 제시되지 않았고. 이제 요 위에 부분이 입력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엔터가 지금 여기까지가 있죠? 엔터. 그럼 이제 밑으로 딱 떨어지죠, 맞죠? 엔터. 지금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100%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송금, 불산입, 상여 부분은 현재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송금, 불산입, 상여는 업무 사용 비율로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케이 된 상황에 이 두 번째 세무조정인 감가상각비만 계산을 하면 168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가 인정이죠. 그러니까 880만 원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되겠죠. 렌탈이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죠?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입력할 게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F3 딱 누릅니다. 밑에 여기 감가라고 하고 엔터 딱 치면 두 가지로 지금 안내되어 있죠. 여기 보면 위에는 자가 관련 감가상각비는 유보 처분하고 렌트 등 요거를 클릭해야 되겠죠. 맞죠? 렌트 등을 클릭해서 엔터 딱 치면 금액이 8800 플러스 이렇게 해서 기타 사유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지금 여기 답을 보시면 일단 답에서 보시면 여기 보험기간이 지금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맞죠? 일단 보험기간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또 답을 봤더니 기타는 우리랑 지금 똑같죠? 더 이상 반응이 없고 그래서 답은 이제 얘가 답이 되어서 여기에 93회차 2020년 12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 94회차에 또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 끝이고요. 이번에는 94회차를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는 94회입니다. 94회 전환세무 1급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구2588 제네시스는 지금 취득일이 있고 2017년 7월 1일이고 800번대 판관비 대표이사 임차 기간이 없다라는 말은 뭐 한 거죠? 뭐 샀습니다. 내 겁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 이제 뭐로 처분해야 되죠?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유보. 그 다음, 업무 사용 비율이 지금 요만큼 이제 뭐 몇 퍼센트 줄었죠, 맞죠? 그 비율만큼은 상여로 처분한다. 이렇게 느낌이 조금 오죠? 자, 두 번째, 35, 허가 뭐죠? 렌탈, 맞죠? 허가 렌탈입니다. 말리부고 2020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고요. 과장이 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차 기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취득가액이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렌탈 비용이, 지금 렌트 비용이 1,200만 원에 70%가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될 거고, 1,200만 원에 70%, 840만 원이네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이 100%니까 얘는 이제 그 송금불산입 상여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얘는 기타 사유출이 좀 발생되겠다. 대충 감은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끼고 프로그램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얘도 이제 고전자산 등록하는 수고스러움은 하지 말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로 가서 상단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실행을 하는 거죠. 얘 등록을 실행을 시키시고 하나씩 입력 한번 해보는 겁니다. 101 차량 보드는 자, 제가 지금 회사 코드를 안 바꾼 불상 사례를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가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이런 깔끔함이 있었어? 요거 됐고 다 됐네. 성명? 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죠? 됐고 보험가입 보험기간? 딱 됐네요. 여기 전월 누적 거리 없죠? 출퇴근 거리 없죠? 아무것도 없네요. 다 되어 있네요. 뭘 고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취득일자, 과장, 임차기간, 보험기간 됐고 이것도 필요 없다 맞죠? 현재 여기 안 나오는 상황이고 할 거 없네요. 그냥 불러오게 하면 되겠네요. 불러오게 하시고 그 다음 제네시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네시스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여기 25 플러스 업무용 사용거리 2500 맞죠?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6,000 맞죠? 감가상각비가 얼마? 200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90%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냐면 업무 사용 비용에 따른 이 120만 원이 송금 불산입 상여가 발생되죠. 이게 1차 세무 조정이 일어나죠. 맞죠? 그래서 일단 내용상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유류비 이런 거 있나요? 있네요.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여기 들어가야 말이 되죠. 유류비 근데 일단은 이 내용이 감가상각비 여기서 10%가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1차적 세무조정이 감가상각비 10%가 안 되고 유류비,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여기서도 10%가 비용이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0% 한번 볼게요. 유류비 여기에 500하고 땅 한번 50만 원 딱 뜨기 시작하죠. 여기에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고 150만 원에 빵, 오케이. 그 다음 자동차세 가서 78만 원에 10%, 즉, 감가상각비 10%와 이제 나머지 애들의 10%의 합의인 192만 8천 원만큼이 송금불산입 상여 1차 떨어지고, 두 번째는 1200에서 12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이제 얼마냐면, 1200에서 120을 빼게 되면 900 얼마가 되죠, 맞죠? 1080만 원이 되네요. 여기에 또 800만 원에 대해서 800만 원 뺀 나머지, 즉 280만 원이 송금 불산입 되죠. 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얘는 뭐로 처분한다? 그런데 얘를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요 한 개만 했죠. 한 개만 해서 지금 280만 원 이제 내 눈에 이거랑 이거예요. 이게 답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업무 미사용에 대해서 뭐야 이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 요거죠. 업무 승용차 업무 미사용 요것이 1928 플러스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자가 항목이 이렇게 됐죠, 맞죠? 그 다음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합쳐져서 나온다는 거죠, 맞죠? 합쳐져서 말리부 가서 총 주행거리가 4만에 4만. 자, 얘가 업무 사용 비율이 100%가 된다면 송금 불산입 상여 이런 건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건 답이 안 나오고, 따다다, 여기 임차 비용이 1200. 여기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70% 자동됐고, 요거를 이렇게 기우는 상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우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안 나오네. 그 다음, 유류비 360만원.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고, 얘만 지금 답이 되는 건데, 40만원이 송금 불산입 기사,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근데 F3 누르면 합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해서 F6 걸려있지?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기타 사회 유출 40만원. 앞서 있었던 지식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차는 이 문제만 그나마 틀릴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만 잘 처리했으면 정답 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답까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답은 일단 이렇게 감가상각비 하나는 유보, 그 다음 40만원치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업무 승용차 미사용에 대해서 업무 비율 초과 본 10%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 이렇게 적어낸 것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력한 것은 요거랑 요거 끝이에요. 요거밖에 입력 안 했어요. 요거 입력했구나. 첫 라인만 전부 다 입력했다, 맞죠? 그 외에는 다 자동으로 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4만 킬로, 4만 킬로, 임차료 1200만원, 유류비 여기까지 입력하고 끝났죠. 우리가 얘를 이제 볼 수 있는 눈, 요거랑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답 문제 푸는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보고 나니까, 그리고 뭐냐, 요것도 다 자동 작성이 되었고, 맞죠? 그리고 보고 나니까 문제 나와도 할만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문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